엄마,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지영이랑 약속했던 게 있어요. 약속? 무슨 약속을 했는데? 앞으로 명절이 되면 각자 자기 부모님 집에 가자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니? 각자 집에 가다니? 지영이는 명절에 친정으로 가고 저만 혼자 엄마 집으로 올 거예요.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기왕이면 이제 우리 집도 차례 같은 거 그만 지내면 안 돼요? 명절에 조상님들 오시는데 차례는 지내야지. 지금 당장 하지 말자고 하면 너희 아빠도 서운해 할 거야. 남들은 명절에 해외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살아요. 엄마도 아빠랑 놀러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4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 딸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그동안 자식들 교육시키고 헌신하며 인생을 살았던 것을 후회했어요. 자식들이 안 되어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잘된 것이 더 문제였습니다. 잘난 자식들이지만 다들 머리가 커져서 그런 건지 부모를 우습게 하는 것 같았어요. 이미 자식들이 결혼해서 손주까지 낳았지만 김 씨 부부의 노후는 무척이나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자기 살기 바빴고 부모는 어떻게 살던지 신경도 쓰지 않았죠. 식구들과 북적거리며 살고 싶었던 김 씨였지만 가끔 자식들 다 같이 모여 얼굴이라도 한 번씩 보고 싶었습니다. 잘 키워놨더니 내 자식은 남의 집안 사위, 며느리가 되어서 얼굴은커녕 평범한 안부 전화 한 통 하기 힘들었어요. 김 씨는 이제 자식들을 놓아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 씨의 아이들은 둘 다 서울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 대학을 졸업했어요.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김 씨를 볼 때마다 어쩜 그렇게 자식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냐며 부러워했죠. 김 씨의 딸과 아들이 잘난 건 사실이었고 부부가 정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각별한 노력과 정성을 들여가며 키웠습니다. 먹는 것 하나도 신경을 썼고 아이들에게 독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김 씨의 집에는 TV가 없었죠.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와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고 김 씨는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한 이후로도 가끔 만나서 화목하게 살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자식이 잘난 건 하나도 부러울 게 없는 일인 것 같았습니다.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이 자식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었고 그것이 부모와의 좋은 유대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때는 김 씨도 자식들이 잘 나갔기 때문에 어딜 가든 어깨를 으쓱하고 다닐 정도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너희들 둘 다 내려오는 거지? 나는 요즘 조금 한가해졌고 오빠한테 물어봐서 괜찮다고 하면 주말에 갈게. 그래. 모처럼 우리 식구 얼굴 보고 다 같이 밥이나 먹자.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식들은 가끔 한 번씩 김 씨의 집을 찾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보기 힘들었고 명절을 제외하면 1년에 손에 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양반이었던 것이 자식들이 각자 결혼을 하고 나니 그야말로 명절 말고는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식들이 잘난 만큼 며느리와 사위까지 다들 집안도 괜찮고 직장은 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 씨의 마음처럼 돌아가진 않더라고요. 엄마,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지영이랑 약속했던 게 있어요. 약속? 무슨 약속을 했는데? 앞으로 명절이 되면 각자 자기 부모님 집에 가자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니? 각자 집에 가다니? 지영이는 명절에 친정으로 가고 저만 혼자 엄마 집으로 올 거예요.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기왕이면 이제 우리 집도 차례 같은 거 그만 지내면 안 돼요? 명절에 조상님들 오시는데 차례는 지내야지. 지금 당장 하지 말자고 하면 너희 아빠도 서운해 할 거야. 남들은 명절에 해외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살아요. 엄마도 아빠랑 놀러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들은 결혼하고 첫 명절부터 며느리와 함께 내려오기 힘들다는 소리를 먼저 하더라고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나 이렇게 남처럼 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났지만 결혼식 이후로 한 번도 며느리 얼굴을 본 적이 없었고, 아들의 말대로라면 명절에도 며느리는 내려오지 않으니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기약도 없다는 소리였어요. 일단 저는 갈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영이도 명절엔 자기 부모님이랑 보내고 싶겠죠. 당당한 아들의 태도에 김 씨도 더는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섭섭할 뿐이었죠. 며느리는 한 번 안부 전화를 한 적도 없었고, 결혼한 이후로는 아들도 조금씩 변해가는지 전화하는 일이 점점 줄어갔습니다. 각자 알아서 잘 사는 거지. 남편은 태어난 척 했지만 집안에 며느리가 새로 들어온다고 엄청 좋아했었기 때문에 김 씨 못지않게 서운해했어요. 그러다 얼마 후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김 씨 부부는 첫 손주를 볼 생각에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어요. 내 자식을 닮은 손주라니 얼마나 예쁠지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웠어요. 이제 예정일이 한 달도 안 남았네. 아이 태어나고 혼자 보기 힘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며느리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가 은근슬쩍 육아를 도와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며느리는 전혀 김 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보였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베이비시터를 하루에 몇 시간씩 부를 예정이거든요. 그러니? 난 너가 초산이고 워낙 너희 둘 다 바쁘니까 도와줄까 싶었지.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희 집까지 오시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런 부탁을 하면 괜히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래, 그 말도 맞다. 김 씨는 항상 벽을 치고 있는 듯한 며느리를 대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손주가 태어나고 종종 한 번씩 찾아가 얼굴을 보면서 행복했었는데, 첫돌이 되기도 전에 아들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저 미국 지사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지영이도 같이 갈 거고 미국에서 아이 키우면서 학교 다니다가 아예 정착해서 살 생각이에요. 그럼 아예 한국엔 안 들어오겠다는 소리야?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저도 지영이도 아이는 미국에서 키우고 싶어요. 아들이 바다 건너 먼 나라로 떠난다는 말에 김 씨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고, 단기로 짧게 1년, 2년 가는 것도 아니라 아예 미국에서 살겠다고 하니 앞으로 얼굴을 못 보게 될 것만 같았죠. 김 씨가 말릴 새도 없이 그로부터 넉 달 뒤에 아들네 식구들은 다 같이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손주의 얼굴도 전화기 너머로 볼 수밖에 없었죠. 다음 달이면 우리 손주 첫돌이네. 엄마 아빠가 한번 갈까? 네, 여길 오신다고요? 그래, 돌인데 맛있는 것도 차려주고 애 보는 것도 도와주다가 오면 좋잖아. 아직 저희가 적응을 못해서 오셔봐야 서로 힘들기만 할 거예요.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정식으로 초대할게요. 나중에 보자는 기약 없는 말을 하면서 아들과의 대화는 끝이었어요. 단칼에 거절당한 후유증 때문인지 그 뒤로는 김 씨도 먼저 전화를 걸기 껄끄러워졌고, 아들 역시 가끔 한번 카톡으로 날아오는 사진으로 안부를 대신했어요. 아들이 미국으로 떠나는 바로 그 해에 김 씨의 딸도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방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김 씨 부부도 적당한 중산층 정도는 되었지만 사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부자였어요. 사업체도 사업체지만 서울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에 건물 몇 채를 갖고 있다 들었습니다. 그런 집안과의 혼사라니 김 씨는 처음부터 엄청난 부담을 느꼈었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필요 없이 맨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당황하게 되었어요. 차마 딸이 결혼하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어서 남들 하는 만큼 구색은 맞춰서 보냈는데 정작 그쪽 집에서는 김 씨와 남편이 뭘 해서 보내던지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기색이었죠. 딸, 요즘 많이 바빠? 통 전화도 없네. 나야 아직도 일하고 있지. 지금 시간이 9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퇴근을 못했어? 남편 하는 일을 돕다 보니 이 시간이야. 차라리 회사 그만두지 말고 계속 다닐 걸 그랬어. 딸은 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위와 함께 사돈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사업체를 사위가 물려받으면 옆에서 같이 도와가며 경영을 했으면 하는 사돈 양반의 방침이라곤 하지만 일을 너무 많이 시켰기 때문에 매일 피곤에 쩔어 있었어요. 역시나 딸과 사위 역시 너무 바빴기 때문에 아들 며느리와는 다른 이유로 얼굴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딸도 1년 후엔 아이를 낳았고 이때야말로 친정엄마로서 육아를 도와줄 수 있겠다 싶었지만 역시나 김 씨의 차례는 오지 않았어요. 돈이 있는 집안이라 그런지 집안일 해주는 사람과 아이만 전담으로 봐주는 사람을 바로 붙여주더라고요. 차라리 애 낳고 집에서 살림하는 게 낫지. 어떻게 석 달 만에 다시 출근하라고 할 수가 있어? 딸은 출산 후 몸이 풀리자마자 석 달 만에 다시 사돈의 회사로 출근해야 했어요. 부잣집 사람들인 만큼 지원도 확실하게 해주지만 그만큼 요구하는 것도 기준이 높은 것 같았습니다. 딸은 명절에도 친정에 오지 못했는데 사돈 댁에서 차례나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었어요. 결혼할 당시에 사돈이 집도 사주고 딸 앞으로 1억이 넘는 외제차도 사주었는데 그 대신 요구한 조건은 설날 추석 명절에는 무조건 시부모와 함께 해외여행을 같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연휴마다 시부모를 모시고 여행을 가야 했고 김 씨는 그런 딸을 사진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죠. 처음엔 좋은 집안에 시집을 보내서 주위에 자랑도 하고 기분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을 뺏긴 것 같았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비교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곤 생각했는데 딸은 그 집안 식구가 되어버린 것만 같았죠. 항상 바쁘고 힘들다며 투덜거리긴 했어도 딸은 언제나 행복해 보였고 김 씨가 해주지 못했던 풍요로운 삶에 10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살고 딸은 한국에 있지만 남의 집 식구가 되어버려서 김 씨와 남편은 자식이 있어도 외로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생일에도 그저 전화 한 통화 걸려오면 다행이었고 항상 남편과 둘만 보내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자식이 지방 대학을 나오고 공장에서 일하는 김 씨의 친구를 보며 예전에는 자식 농사를 망쳤다고 생각했지만 그 집안 아들, 딸들은 시도 때도 없이 부모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국내 여행일지언정 손주까지 3대가 다 같이 몰려다니는 모습을 보니 너무 부러웠어요. 남편도 예전에는 입만 열면 아들과 딸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는데 김 씨와 둘이 대화를 하면서 자식이나 손주에 대한 주제는 거의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만큼 크게 실망하고 마음속으로 떠올리지 않게 된 거죠. 아들이 미국에서 살게 된 지 6년이 지났을 때 문득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희 언제 한번 안 들어오니? 진짜 이러다가 얼굴 잊어버리겠다. 안 그래도 다음 추석에 내려가려고요. 지영이도 한국 한번 가고 싶다고 하네요. 진짜야? 추석에 온다고? 그 사이에 갓난 아이였던 손주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다 되어 있었어요. 몇 달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아들의 식구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김 씨와 남편은 인천공항까지 직접 마중을 나갔어요. 오느라 고생 많았다.
선우는 할미를 실제로는 처음 보는 거지? 반가운 마음에 손주에게 다가갔지만 손주는 며느리 뒤로 쏙 숨어서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어릴 때 본 것이 마지막이었고 그 뒤로는 가끔 영상 통화로만 한 번씩 본 것이 전부라서 어색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손주는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아, 어릴 때 한국어랑 영어를 같이 쓰게 하면 말이 늦을 수도 있대요. 일단 미국에 사니까 영어 먼저 확실하게 하고 한국어도 천천히 가르칠 생각이에요. 아들이 변명했지만 말도 통하지 않는 손주와 거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김 씨가 정성 들여 식사를 준비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밥 한 끼만 먹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벌써 가려고? 네, 어쩔 수 없어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목 빠져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 그렇겠지. 사돈이 많이 기다리시겠다. 얼른 가봐라. 미국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들를게요. 물론 사돈 입장에서도 딸과 사위, 손주가 보고 싶었겠지만 집에 오자마자 1시간 만에 일어나는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도 생겼어요. 처음엔 섭섭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게 제대로 된 가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얼굴 보며 울고 웃으며 지내야 하는데 김 씨의 자식들은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보름 후 다시 미국에 갈 때까지 2번 더 김 씨의 집을 찾았고 그때마다 1~2시간 내외를 머문 것이 전부였어요. 아들이 온다고 몇 달 전부터 그렇게 서로 들떠 있었는데 마치 꿈이라도 꾼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다시 둘만 남았고 그 다음 명절이 왔을 때도 자식들은 용돈만 보내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죠. 아들은 미국에서 바쁘게 살고 있어서 전화 한 통 짧게 한 것이 전부였고 딸은 자기 시댁 식구들과 함께 하와이로 여행을 갔다며 신나게 노는 사진을 몇 장 보내왔습니다. 그러고 나니 부부는 더 쓸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가족이 맞나 싶었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좋은 직장을 들어간 것이 인생의 대부분을 결정한다지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자식들이 적당한 직장에 다니며 적당한 사람과 결혼해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 딸이 김 씨의 집과 가까운 곳에 살며 서로 부대끼고 가끔은 말다툼도 하면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것이 더 행복한 인생인 것 같았어요. 힘들게 키운 내 자식들과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게 되니 인생 전체가 부질없고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김 씨는 친구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친구의 하소연을 듣게 되었어요. 내가 아들놈 잘못 키워서 말년에 이런 고생이 없어. 사업한다며 전세금 빼서 사고 치더니 쫄딱 말아먹고 며느리랑 손주랑 다 같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단다. 그래서 남편이랑 우리 집 담보로 대출 2억 받아서 전셋집 새로 구해줘야 돼. 내가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니까. 너희 애들은 다들 능력 있고 결혼도 잘해서 속도 안 썩이지? 뭐 어떤 면에서는 그렇긴 하지. 실제로 김 씨의 자식들은 평생 속 썩이는 일이 없었어요. 친구의 한탄을 들으며 그동안 김 씨는 본인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사고를 쳤다며 시도 때도 없이 돈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과연 이제야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며 좋아할 수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능력 있고 결혼도 잘하고 부모에게 살갑기까지 하면 정말 좋겠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완벽한 건 없었어요.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한 김 씨의 욕심일 뿐이었습니다. 자식들 잘 키워서 좋은 직장 다니고 시집 장가 잘 갔으면 거기에서 만족하고 끝내야 할 일이었어요. 자식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때부터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남편과도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제는 두 사람이 여유롭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앞으로는 명절 연휴에도 자식들 전화나 기다리며 쓸쓸하게 보내지 않고 부부가 평소 가고 싶었던 곳에 여행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나이를 먹으면 유럽 일주를 한번 하자는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었는데 더 늦기 전에 여행을 가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나니 인생의 활기가 돌고 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먼저 연락을 해대며 집착하는 일이 사라졌고, 김 씨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니 오히려 아들, 딸에게 안부 전화가 더 자주 오는 것 같았어요. 품에서 떠난 자식들에게 미련을 버리고 나니 더 이상 노년이 외롭지도 않았고, 자식 손주를 그리워하며 쓸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